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 제가 또 조금 일찍 업로드를 하는데, 지난 12월에 난징을 갔었습니다. 중국이 뭐 내리 앉는다 그래가지고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도시도 난징처럼 그런 분위기가 난다면 진짜 그건 중국이 망한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뭐 현역 때 이제 출장을 자주 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한번 가서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며칠 다녀옵니다. 그래서 또 일찍 이 업로드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소위 프란시스 후쿠야마하고 후쿠야마의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 정체성 정치하고 그 영향성 하에 How Democracy Die, 스티븐 리비스키 교수의 How Democracy Die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스티브 테일러 교수의 Disconnected, 초단절 사회, 이것에 대한 연결성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지금 다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가, 그리고 그 세 권의 핵심적인 그 대상 중심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등장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책 내용들이 이 세 분 다 석학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정말 세계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에는 틀림없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공통점으로 낸 게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계속 소개되는 책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공통점으로 이제 물론 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정치 사상을 자기가 체화시켜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사상적 내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하에 이제 소위 How Democracy Die라든가, 그 다음에 Disconnected, 어떻게 민주주의는 망하는가를 쓴 레비스키 교수와, 그 다음에 단절 사회,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무슨 뭐 야망 뭐 단절 뭐 이런 식으로 욕망 단절 야망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지금 현재 이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소위 클리피한, 아주 영어로 쓰면 아주 클리피가 뭐냐 하면 아주 스케어리, 아주 좀 섬뜩한 그런 어떤 뭐 기저, 소위 몬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작자는 자꾸 자기를 트럼프한테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의 소위 범죄 사실을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일단은 소위 애티튜드는, 얘기나 언행은 좀 약간 그리피한 점이 없긴 않아요. 왜냐면 그 자기의 전략이고, 근데 이제 정직합니다. 정직하고, 그 다음에 소위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자기 중심적인 전략이 강하죠. 근데 이제 진보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고, 그걸 지금 이제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소위 업로드 시켜가지고 윤석열도 사이코패스형, 단절형, 독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2020년에 나온 게 디스커넥티드 초단절형 사회인데, 그게 이제 문재인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다시 소환되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ow Democracy Die도 2018년에 나온 책인데 그게 다시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시대적인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좌익들의 아주 기묘한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아이덴티티 폴리틱 이후에 아이덴티티 폴리틱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근데 그냥 아이덴티티 폴리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후에 나타난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진실도 없다 하는 뭐 고대 히랍의 그리스가 망할 때의 그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내려놓듯이 지금 그 소피스트의 궤변도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뭐 내로남불 아시타비 이런 뭐 진영에 따른 엄청난 그 궤변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는 시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미국을 지금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아직 그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소위 보수 우파에 속해 있는 그 석학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일기 때 뭐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알트 교수라든가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든가 그 어떤 트럼프 전략에 대한 소위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다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트럼프 자신이 너무 이제 소위 주변을 보면은 뭐 국무장관부터 해서 국방장관 희한한 사람들 앉혀가지고 다 내 뜻을 따르라. 내가 아무튼 쇼부를 낸다 하는 걸로 이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과에 대해 자기의 액션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이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수 우파에 속해 있는 석학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이론책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 이제 아무튼 뭐 이 좌익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문화 사업이라든가 출판 사업 이런 건 다 좌익이 지금 잡고 있고 이미 뭐 저기 저 유시민이라는 작자는 파주 출판단지의 황태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봐가지고 자기들한테 유해하다 싶은 것을 이제 외국에서 아주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서적들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시켜가지고 번역을 하면 부러운 것은 일단 그렇게 지령을 받고 번역을 하면 그 번역을 하자 말자 기본적인 소위 수량은 다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최소한 10,000권 이상은 다 팔린다는 거죠. 출판사 업계에서 보면 책 한 권 이제 냈는데 10,000권 이상 팔리면 그거 굉장히 수지가 맞는 겁니다. 근데 뭐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뭐 조국 같은 경우는 그 엉터리 같은 책을 쓰고 뭐 5만 권, 10만 권 많이 팔 때 20만 원까지 팔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돈이 조국이 뭐 교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조직화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책을 갖고 나온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도 이겁니다. 그 소위 프랑스 애널 학파의 페르낭 브루텔이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이렇게 소위 애들 학파라는 것은 긴 세월의 역사를 연대기로 나누어서 그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자체가 우리가 아는 뭐 외교사, 세교사, 왕후, 장상들 아주 리더들이 중심이 되는 역사가 아니라 일반 소위 people, 국민, 서민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타났던 바를 쫙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그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낭 페르텔의 첫 번째 책이 뭐냐 하면 소위 제목도 보세요. The Structure of Daily Life. 일반 생활에서의 구조.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책이 뭐냐면 The Wheel of Commerce. 어떻게 소위 산업혁명까지 그렇게 상업이 발전해 나갔나 수백 년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뭐냐면은 The Perspective of World. 그러면 향후에 이제 세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제가 요 밑에 보시면 부제가 시빌리제이션 앤 캐피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 딱 보고 이거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를 까는 책이구나 하고 보고 덤벼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한국 아마 한 10권 이게 한 권이 뭐 1000몇 페이지 되니까 10권 정도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뭔 줄 아세요? 몇백 년에 걸쳐서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적 팩트는 소위 말해서 왕후 장상들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나 뭐 또 뭐 프랑스 혁명이나 또는 뭐 지금 이제 우리 뭐 이제 한국으로 본다면은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 좌익들 주사파 좌익 민족주의자가 만들어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어스름 달빛에 도깨비들이 장난질 치는 해변가에서 절벽에 파말로 부딪히는 파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짧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아마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업적이죠. 왜 이런 책을 한국말로 번역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걸 갖고 왔는데, 소위 프레낭 브루텔이 소위 애널학파의 거두지만 필리페 더피 같은 그 이후에 애널학파 2세대 3세대들이 뭐냐면, 이 책이 지금 나오나? 이게 뭐냐면 The History of Private Life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일반 개인사의 중심을 둔 역사적 팩트 정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 같은 자료죠. 그리스 로마부터 근대까지. 이 한 권에 막 1000몇백 페이지 하는 게 5권이에요. 요것도 자익들이 좀 번역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가 국내에서 번역돼서 이거 번역하면 페르낭 브루텔 책이 한 10권 번역됐으니까 이 정도 페이지면은 번역하면 아마 한 25권, 30권 정도로 나갈 거예요. 전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린다고. 근데 그거를 이 한국의 문명인들이,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번역해내서 읽는다 하는 팩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계에서 정말 문명을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들한테 이 좌익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공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공작하는 김에 이거 the history of the private life도 한번 좀 번역 좀 해봐라. 왜? 니네들 다 돈 있고 조직이 있고 하니까는 뭐 누가 이거 읽니? 안 읽지. 안 읽지만 그냥 읽어라. 그러면 그래도 10,000권은 나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 사업도 이제 먹고 살게 하고 하면은 선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맨날 번역해가지고 사기치고 모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이나 하지 말고 좀 좋은 일도 한번 해봐라 하는 때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신영복이라는 유령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뭐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뭐 identity politics, how democracy dies, 그 다음에 disconnected, 그러니까는 뭐 정체성 정치, 왜 민주주의는 망하나, 그 다음에 초단절적 사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스티브 테일러 교수가 지금 완전히 이제 옛날 같았으면 뭐 나자마자 이제 사형당하거나 얻어맞거나 뭐 추방당하거나 일찍 죽었을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스트나 마키아벨리 같은 겉모술수를 쓰는 인간들이 21세기에서는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양떼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지 않은 희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러니까 그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적인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은 결단력 있네. 결단력이 아니죠.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책을 내놓으면 희한한 미래를 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못했던 속성을 가진 아주 나쁜 속성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 복잡다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고 하니까는 미리 포기하는 포기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포기증후군. 그 포기증후군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가장 인간에게서 보기 싫었던 존재인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뭐 장폴 사르트르라는 그 좌익이 자유는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얘기할 정도로, 왜 자유가 우리에게 형벌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는 우리의 자유인데,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 시스템이 어려운 거예요. 버겁고 어려워가지고 일반인들은 의존하고 종속되고 종살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거만 하면 그냥
근데 그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21세기 문명사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개돼지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뭔 얘기까지 들어? 벌레라는 얘기까지 돼. 인간이 벌레가 되면 됩니까? 이 화려한 우주를 주시고,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희락이하고 산책하다가, 야, 참,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도 하고 스스로 자전도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태양계를 한번 떨려 보니까 야,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정말 부질없고 작은 거구나 하는 게 이제 떠오릅디다. 그렇게 보면 근데 그런 거대한 우주를 우리 머릿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 얘기입니다. 그 파스칼이 그랬잖아. 인간은 위대하다. 근데 인간은 갈대다. 어떤 생각하는 갈대다. 항상 이제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아주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이제 쭉 살아가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고, 일하기 싫고, 어디 뭐, 들어붙어 가지고 뭐, 잔소리만 좀 들으면, 뭐, 틱틱거리는 것만 들으면, 뭐, 뭉개고 살면은 그냥 막 밥 먹고 사는 그건 종의 삶이죠.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가지고 포기 증후군에 따른 21세기형 사이코패스가 이제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스티브 테일러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아무튼 간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21세기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은 소위 뭐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 또는 뭐 마키아벨리형 이런 물론 그렇죠. 보면은 이제 소위 좌익이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힘을 휘두르고 있는 자들의 속성은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많아요.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아주 원형이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옳고 그 다음에 내가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거는 장난친 거고 도둑질해가지고 성공하면 그건 내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임마 범죄야 뭐 이런 내로남불 이게 뭐 저 영국 그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갔대요. 한국적인 현상에 내로남불 그리고 콜론하고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범죄 이게 이제 그 번역이 돼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래 돼 있는데 한국적인 상황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소위 일제 식민지 이후에 독립을 해가지고 그것도 주어진 독립이지 않습니까? 연합군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셔서 그 다음에 50년에 3년 6개월 동안에 남북 간에 전쟁을 치른 그리고 지금도 정전 상태고 지금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휴전을 했을 뿐이지 잠정적인 휴전을 했을 뿐이지 전쟁 상태고 그 다음에 지난 70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북한이 계속 대남 통일전선 전술로 남침 전략을 갖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한반도적인 상황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소위 희한한 좌익 세계로 흘러가는 전체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 안에 잠식하고 있는 이 좌익도 아니고 위정 척사파 같은 이제 김일성 민족주의 주사파 이 좌익들이 이용을 한 거지.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이런 뭐 거구라 그러고 뭐 우리한테 자유 애국 시민들한테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들이 사이코패스고 요새 보세요. 옛날에 지난 정권 때 문재인한테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이 했던 얘기를 이놈들이 지금 우리한테 다 퍼붓고 있어요. 저고리 위에는 이 빠지 태극기를 달고 다니면서 요새 그냥 뭐 한미동맹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보수다 그러고 참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지네 진영에는 또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를 한번 회고해 봅시다. 문재인이 대국민 선언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뭐 기자회견을 할 때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뭐 자기가 제일 그 존경하는 현대 사상가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1941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김진락 선생한테 그 이제 좌익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통역당, 통일혁명당의 주범, 이제 보습돼 가지고 통일혁명당 주범으로 해서 이 무기징역을 받고 소위 그 반대한민국 세력, 간첩 세력으로 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1988년 올림픽 할 때 그냥 막 자기가 이제 나도 이제 그만둔다, 전향한다. 근데 전향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21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이제 성공회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썼죠. 근데 보면은 자기 스스로 나와서 한 게 나는 전향하지 않았다. 뭐 그냥 강요해서 그렇게 스스로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우리 소주 먹으러 가면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가 있어요. 우리 자유애국 시민은 진로 먹지 처음처럼은 절대 안 먹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뭐 다 같이 더불어 숲,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의 세상, 뭐 이런 예쁜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 더불어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 더불어라는 말을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은 김일성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주어가 없어요. 나는 이거다, 우리들은 이거다가 없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이제 문재인이 그 아주 뭐 국정원이 그냥 다 막 소위 뭐 간첩들 세포들이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뭐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박지원이라는 준 간첩 국회의원이 국정원장이 됐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붙인 그 사람 아버지조차도 완전히 소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빨갱이 역할을 하고 갔고, 이 사람도 이제 김대중한테 붙어가지고 살아온 이제 역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소위 대한민국 정보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이제 운영하는 국정원 원장을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이었는데,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국정원 원훈석이라고 딱 들어갈 때 큰 바위에 소위 표 같은 걸 붙여놓거든요. 그걸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 하면은 국가와 국민을 향한 무한한 충성과 헌신, 뭐 이래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헌신. 근데 뭘 바꿨냐면,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때 이제 소위 우리는 엄지에서 양지를 정한다, 이게 쭉 왔었는데, 박근혜 때 한번 바꿔서 뭐냐면은, 박근혜 때 뭐라고 바꿨냐면은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향한 영원한 헌신인가요? 그런 표였거든.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는 게 이제 국정원. 근데 대한민국이 없어요. 어떤 국민? 어떤 국가? 자, 신영복, 그게 이제 또 뭐냐면, 신영복 글씨체로 돼 있다고. 문재인 때 신영복 글씨체, 그 처음처럼도 신영복 글씨체고 한데, 보면 이제 춘풍추상, 청와대에 다 걸어놔서 크게 파일로, 춘풍추상. 이것도 순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추상같이 어렵게 심하게 하고,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하라는 건데, 거꾸로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속아 넘어갔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그러니까 이 생 거짓말에 수많은 국민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 국회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뭐 어쩌고 딱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반대한민국 행위는 다 했단 말이에요.
간첩한테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국정원 원운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근데 봅시다. 그게 뭐가 들어가노? 처음처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재인이 북한 가가지고 능라 운동장에서 김정은이와 그 10만 평양 시민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쪽 대통령. 처음처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국공합작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명분으로 이 인간들이 3.1운동 이후에 우리 지사들이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운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 국가의 조건이 세 개 아닙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거든. 근데 일본에서 잡아먹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냈는데 거기 주권이 어딨노? 거기 국민이 어딨어? 영토가 어딨어? 뭐 국민은 그거 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영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존립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거를 소위 영적인 차원에서의 건국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민족, 5천년 역사에 빛나는 한민족은 무조건 하나로 통일된 통일민족체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항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위해서 단재 신채호가 뭐 당군의 자손 5천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 백예민족, 한민족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응?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지어낸 거에 대해서 신화를 믿고 신화를 전설을 완전 확대해가지고 사람들을 소위 뭐 수면화해서 이제 그 세뇌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1919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었고 그러면은 김일성의 남침은 뭐예요? 민족 통일 전쟁이 위대한 민족 통일 전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91년에 남북한이 이제 다 세계 승인하에 유엔의 독립국가로 단일 국가로 유엔 회원국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냥 소위 뭐 가식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상태? 남과 북은 소위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북쪽 백두혈통, 남쪽 문재인, 그러니까 남쪽 이제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수 애국시민,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들으면 이거 뭐 기절초풍을 하는 그게 무슨 마음?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 처음처럼이라는 의미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소위 국공합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게 건국이고 그 건국 이념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지금 할 수 없어서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해가지고 독립 단일 국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허상이고 원래는 북쪽과 남쪽은 아직도 임시정부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가? 한민족, 민족 통일 공동체로서 단일 국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이제 포섭을 해서 남과 북이 뭐 김대중이 얘기했던 고려연방제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연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가연합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어떤 더러운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평화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화 안에 체제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속에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에 대한 대응을 하고 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소위 밸런스 오브 파워 균형이 맞고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걸 다 묵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평화만 하면 되니까 이념과 체제는 잊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념이 이데올로지인데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라고 해요. 아이디어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잊어라. 골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몽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저 추정 60분에서 2030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몽령 하고 난 다음부터 들이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고 다 그렇게 간 거야. 그 안에는 바로 신영복이라는 유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평범한 사람이 사는 세상. 야, 이거 완전히 정치적 로맨티시즘이에요. 이제 독일에서 파시스트로 가기 전에 독일 민중들이 나폴레옹의 그 압제를 대항하기 위해서 독일인들이 단결하라. 피테가 얘기했죠. 독일 정신, 하나가 되는 민족 정신. 이게 완전한 낭만적 정치주의, 정치적 낭만주의인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 소위 파시즘,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가 되는 세상. 그 전체주의적인 관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평범한 사람들, 이게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 불홍대 또때가 아니고 토탈 의지, 전체 의지란 말이야. 로베스피에르가 얘기했던 전체 의지. 그 전체 의지가 모여지면 하나가 나온다고. 그게 유기체적인 인간의 바디처럼 유기체적인 형성을 하니까 손과 발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머리가 나오는데 그 머리가 뭐야? 그게 수령이고 위대한 지도자고 führer고 스탈린이고 히틀러고 마오쩌둥이고 김일성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항자음 선생이 내려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김일성이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까? 했더니 황자엽 선생이 사람 중심의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뭐야? 우리를 얘기하는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은 the man, 백두혈통 김일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영복이 어떤 얘기를 했던 그 신영복이 이퀄 해가지고 문재인이 선거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은 이퀄 문재인이라고 갔잖아. 그러니까는 남쪽의 대통령 문은 뭐냐면 남쪽을 대별하는 하나의 퓨러란 말이야. 지도자란 말이야. 북쪽은 누구? 김정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남과 북의 정통성은 남보다는 북쪽에 더 있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쓸려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 근육질에 좋고 뭐 식스팩 바디에 있어 봐야 뭐하노. 정신세계가 완전히 맛이 갔는데 그러면 다소 아예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러면은 부자연스럽지만 정신력은 더 뛰어나서 더 열심히 더 전투도 잘하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지 멀쩡한 인간이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그걸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라고. 신영복의 얘기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일 유명한 게 토끼와 거북이인데, 그러니까 이소무화라는 유명한 걸 빌려가지고 아리송하게 들어갑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뭐야? 능력이 있고, 뭐, 총기 있고, 뭐 아주 깡충깡충하게, 이게 뭐냐면,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들이야. 그야 이제, 거북이는 뭐야? 민중이지. 아이, 뭐, 굉장히 느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총기 있는 자본가 토끼가 너무 방심해가지고 결승선 앞에서 자잖아. 근데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는 민중인 거북이가, 이소우화에서는 거북이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경쟁을 인정하는 거지. 근데 와가지고 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서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꼴이 나는 거야.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근데 그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예뻐. 뷰티풀하죠. 같이 살자.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 잘해. 같이 살자. 같이 먹고 살자. 그렇게 사회주의 세상을 암암리에 심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더불어 다 같이 더불어 숲. 나무 하나하나 참 멋있지. 근데 큰 나무 훈민정음을 또 인용을 해요. 훈민정음을 인용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가물에 가지 않고 이런 나오잖아.
큰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그 안에서 줄기와 열매와 그 모든 새들의 둥지가 되는 훌륭한 일을 한다.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뭐야? 민중이야, 민중. 민중. 근데, 그럼 좋다. 그러면 그 뿌리가 깊어가지고 뭐 쭉 자연물을 빨아가지고 민중이 올라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한데, 그러면 그 나무 뿌리는 뭐 먹고 사나?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비가 땅에 와서 그 땅의 자양분이 뿌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냐면 건전한 국민이 좋은 국가가 서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일해서 성과를 내서 그걸 국가의 세금이야, 세금. 하늘에서 세금이 그렇게 노력의 결과가 떨어져야 나무에 뭐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묵고 살든지 나발을 하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뿌리 깊은 나무는 그렇게 해가지고 산다는 거야. 튼튼한 민중의 세상은 그렇게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 전부 민영화하고 전부 성장 동력 다 짰고 그렇게 맨날 뜯어먹고 소위 뭐 맨날 베풀고 뭐 포퓰리스트가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25만 원씩 준다 아닌가? 전반에 또 100만 원 준다 그러고 아무튼 그래 다 퍼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애들은 미래 세대는 뭘 먹고 사냐?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 마른 수건 짜듯이 짤 때까지 다 짜가지고 그 국물을 빼가지고 준다는 거야. 그 국가가 존속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런 진실된 얘기는 안 해. 다 같이 살자. 다 먹고 살자. 평범한 사람들이 우등되는 세상을 만들자. 보통 사람의 세상을 만들자.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의 세상.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느라고. 근데 그 사람은 누구? 바로 김일성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주사파 민족주의, 김일성 민족주의 이 좌익들이 태동된 거는 1981년부터 태동됐어요. 그 전에 이제 소위 학생 운동을 하고 자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막스 레니니즘에 많이 가깝지. 그냥 이제 진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한데 그 사람들은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주사파는 공부도 안 해. 맨날 사기치는 게 일이야. 제일 먼저 때려잡은 게 PD야, PD. NL들이 주사파들이 때려잡은 게 그 정치권에서 이제 운동권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가지고 자기 동료인 PD부터 먼저 조졌다고. 그래가지고 살건상으로 내다봐야 하고 쳐가지고 제일 먼저 소위 민노당, 우리나라에서 좀 노동당 형태로 만들어진 민노당이 원래는 그건 PD 계열에 있다고. 마르크 레니니즘이라고. 그 민노당 쪽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김문수 장관도 있고 여러 사람 전향한 사람들이 많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NL들이 맨 먼저 장성한 게 민노당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통진단 만들고, 그거 이제 불법 정당대가 짜그러지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진보당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갖고, 그 내용물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야, 지금. 응? 지금 거기서 시급하고 나와가지고 반병신대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지금 완전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 소위 80년대, 소위 전대협부터 해가지고 한총련, 이걸로 이어지는 완전히 주사파 덩어리들이야. 얘들이 뭐야? 얘들이 완전히 사이코패스들이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잔입을 해가지고, 각처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가지고, 지금 소위 1987년 민주혁명이라 하지. 그게 민주혁명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산화의 원년이야, 원년. 이놈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러고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각 처에서 대가리들이 돼 있어요, 대가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선거위원회. 그것도 대가리가 돼 있고, 법원에도 대가리가 돼 있고, 언론사도 대가리가 돼 있고, 민주노총 교육계,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가에 가가지고, 학원가에도 자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완전히 지금 장애화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업령을 냈는데, 그게 너무 좋아했지, 참.
아, 윤석열이라는 바보가 지가 지 눈깔 찔렀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뭐 내란 수계부터 해가지고 쫙 오는데 어라 지금 이제 완전히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 소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위 망상적 사이코패스적 정신세계 안에는 누구? 신영복이 있는 거예요. 무섭죠. 수감 생활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신영복이 만들어 놓은 정신세계는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진락 선생이 죽지만 않았어도 살아만 있었어도 전향하고 그다음에 국가한테 도움이 되게 하고 북한 봉비들도 잡고 했는데 7.4 공동성명 이후에 김일성이 주장을 했어요. 김진락을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해가지고 7.4 4년 동안 그렇게 살아 있었는데 7.4 공동성명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이유락이 김진락을 사형시킨다고. 그렇죠. 억울하지. 만약 김진락 선생이 살아 있었으면 신영복은 없는 거지. 딱 카운터파트로 완전히 이제 잡았을 텐데. 그 이제 나라도 팔자가 있다고. 그 이제 더럽게 팔자가 얽히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내 얘기가 한 10,000명 넘게 들으면 대한민국 인권 안 나지. 그리고 아예 내가 이런 유튜브 한다고 생각도 안 하지. 좀 공부합시다.